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외국인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이 두드러진 약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전날 전해진 문재인 케어 소식이 보험업을 억누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새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에 있어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보험업종이 크게 빠지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까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익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 악화와 맞물리면서 오늘 약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문재인 케어 소식에 보험업은 우는 반면 또 제약주들은 웃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장 살펴보기 전에 오전 구간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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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 우려로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44포인트 빠지면서 2360.95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북한이 분노와 화염, 핵전쟁 등의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26.34포인트 내리면서 2368.3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주변에 동시 발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하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문재인 케어 소식의 의료 정밀업종은 상승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또 전거래일에 이어 섬유 의복업종도 오름폭을 시현했고 음식료업과 의약품, 건설업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케어로 우는 종목 보험업종은 오늘 출발 구간부터 약세를 띄었습니다. 또 최근 코스피가 단기 조정 우려 불거지면서 증권업종도 하락 출발했고 외국계 매도세 더해지고 있는 전기전자업종도 오늘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내림세를 시현했습니다. 0.07포인트 소폭의 하락세 보이며 642.80포인트에 장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도 양장지수 현재 구간까지 파란불 켜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또 강세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하락세 더 두드러지는 종목 있다고 하는데요.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스페코 등 방위산업 관련주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9일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에 대한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행동은 우리에 의해 제압될 것이며 무기 경쟁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북한군이 괌 포위 사격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스페코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의 4.5%가량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40원 오르면서 5,53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유유제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대로 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전날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정책이 바이오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향후 약가 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급여 확대로 인해 다양한 진료와 의약품 소비가 가능한 만큼 제약사들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유유제약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15.3%가량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650원 오르면서 12,1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는 역시 같은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 타고 있는 덴티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소식에 덴티움 등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들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공개하면서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국민복지 증진 방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5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틀니 비용은 한 학당 50에서 60만 원대에서 30에서 40만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한 개당 60만 원 선에서 약 36만 원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덴티움 종목 현재 오늘장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2.5%가량 상승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00원 오르면서 57,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현대백화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가량 줄어든 69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3.1% 감소한 4,459억 원, 당기순이익은 9.4% 줄어든 609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신증권은 소비가 의미 있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경쟁사의 공격적인 출점과 증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며 백화점의 성장성 둔화로 인해 현재 기업 가치가 내재 가치에 비해 크게 할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은 아직까지 출점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번째 현대백화점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2.8%가량 하락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000원 빠지게 되면서 현재가는 10만 3천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오전장 특징주 한화생명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은 2분기 실적 개선 소식으로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7,0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037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가량 크게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 1,902억 원으로 56%가량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900억 원가량으로 약 48%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 한화생명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3%가량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30원 오르면서 7,83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오전장 특징주입니다. 한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섬 역시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섬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7%가량 증가한 11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6.6% 증가한 3천억 6,700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8%가량 늘어난 95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SK네트워크스의 실적 호조로 인해 한섬 역시 호실적을 기록했고 하반기 한섬의 본업은
완만한 소비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을 바탕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한섬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1.97%가량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700원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36,350원 선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의 주가 출렁했는지 특징주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현재 구간 235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2330선까지 주저앉았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구간에서 낙폭 절반 이상 회복했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겠는데요. 0.33%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 하방 압력이 조금은 덜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문재인 케어 소식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바이오 제약주인 것을 감안하면 그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덜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는 0.3% 떨어진 640.9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 살펴봤고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줄곧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케어가 가장 큰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업종 의료 정밀업종 눈에 띄고 있고요. 1%가량 업종 지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이 빠졌던 운수창고업은 오늘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 나오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 섬유 의복업종 같은 경우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한세실업이 오늘로 무려 닷새째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양상입니다. 또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봤던 한섬 종목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1%가량 오르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통신업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네요. 2%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LG우플러스가 3%대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문재인 케어 소식에 보험업에 우려감이 몰리면서 현재 구간까지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우려감에 증권업종도 1%대 약세입니다. 또 오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역시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1.25%가량 주가가 빠지면서요. 230만 원 선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들 바이오 제약업종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데요. 오늘 의료 정밀업종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0.8%대 업종지수 상승을 시현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방송 서비스 업종 또 제약업종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5%대로 오르고 있고 오늘 메디톡스의 상승폭이 좋습니다. 3.56%가량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로메드도 오늘 올라주고 있고요. 휴젤 종목도 오르는 등 바이오 제약주들 오늘 탄력받고 있는 모습 코스닥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업종도 눈에 띄는데요. 먼저 운송 부품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부품업종 내에서는 세원물산 종목이 오늘 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 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하루인 것 같고 한일단조 종목도 역시 전 거래일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2%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판 매체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가량 업종지수 하락률 시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대 흐름 중에서는 솔트웍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장중한 때 16%가량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2조 규모의 가상 훈련 시스템 수혜주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많이 올랐던 만큼 역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도 빠지고 있고요. 디지털 업종, 통신 장비 업종 순으로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수 흐름과 함께 업종별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재 2,954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4,383억 원 많이 담아내면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1억 원, 기관은 177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287계약과 272계약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이장현입니다. 네, 현재 전장과 또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공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입니다.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은 올해 2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익이 14억 4,8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89% 증가한 225억 1,500만 원, 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손실은 적자 전환한 16억 6,6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은 올해 2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익이 42억 3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0.2% 줄어든 301억 7,500만 원, 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38.7% 감소한 556억 3,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시는 로엔입니다. 로엔은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1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2.2% 늘어난 1,348억 7,300만 원, 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24%를 증가한 200억 1,100만 원을 잠정 집계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공시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7% 증가했습니다. 446억 3,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4% 늘어난 4,684억 4,300만 원, 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27.9% 증가한 113억 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19분 구간입니다. 첫 번째 공시 루트로닉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41% 내림세 이어가면서 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는 게임빌입니다. 오늘 오전잠부터 음봉을 시연해주면서 0.19%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로엔입니다. 전일 대비 3.48% 내림세 이어가면서 8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현재 시각 0.92% 오름세 이어가면서 10만 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시입니다. 해마로 푸드서비스입니다. 최근 해마로 푸드서비스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9억 원으로 39.1%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620억 원으로 18.3% 증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억 원으로 13.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04억 원으로 4.9% 늘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시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658억 원으로 76.2% 늘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공시입니다. 동해양생명인데요. 이 동해양생명은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77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억 5,446억 원으로 15.6%, 또 당기순이익은 587억 원으로 20.7%로 각각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구간 확인해 보시죠. 네, 3시 21분 구간입니다. 해마루 푸드서비스 전일 대비 2.48%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970원입니다. 네, 이어서 자이글입니다. 자이글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7% 내림세 이어가면서 7,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현재가 3,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해양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각 0.84% 내림세 이어가면서 9,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6분입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감 동시호가 상황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팜스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4%가량 오름폭 가져가면서 12,5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RC 종목이 5%가량 역시 오르면서 1,800원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글로비스가 2.44% 오른 16만 8천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전 K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2% 오른 48,95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며 전 거래일 대비 190원 상승한 6,750원에 마감 예상되고 한국콜마 종목이 1%대 강세 흐름 보이며 72,0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맥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금 힘을 내준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 역시 3%대로 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11만 5,5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생명 종목입니다. 전 거래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도 3%대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갑니다. 전 거래일 대비 200원 상승한 5,620원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3%가량 탄력을 받았습니다. 73,600원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고요. LG 종목 역시 0.52% 오른 77,9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주면서 1.78% 상승한 25만 7,50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로 닷새 연속으로 상승불을 켰던 한세실업이 장 막판에 보합권 수준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0.19%가량 빠진 26,7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스24가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마칩니다. 0.65% 빠지면서 6,150원 마감 예고하고 있고 콜마 B&H 종목이 3%가량 오르면서 23,500원에 사람인 HR은 2.11% 오른 19,35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플렉스 종목입니다. 오늘 5%가량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41,70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CJ 프레시웨이가 4.67% 상승한 44,850원에 마감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포스트입니다. 오늘 3.47% 상승한 86,400원 마감 예상되고요. 아모텍이 2.82% 오른 27,3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이어서 JC케미칼 역시 오늘 3%가량 주가 상승 탄력 좋습니다. 5,110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호가였습니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업종배 흐름,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이 코스피의 조정 장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이 우려되고 있고 미국 부채 한도와 트럼프 정책의 의회 통과, 중앙은행의 긴축 등 이슈가 많습니다. 이렇듯 9월까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잭슨홀 미팅과 ECB 회의,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FOMC 정례 회의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상의 움직임, 방향타를 감지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연설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ECB가 2년 이상 지속해온 양적 완화를 축소할지 여부에 대한 힌트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우선 8월 말 잭슨홀 미팅이나 미국 중앙은행의 9월 FOMC를 앞두고 일시적인 달러화 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양호한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영향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변동성을 유발할 이슈가 이어지면서 단기 지수의 조정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당분간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알아보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4%가량 하락했습니다. 9.37포인트 떨어지면서 2358.78포인트로 파란불 켜주며 장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역시 오늘은 하락하며 장 마쳤습니다. 0.44% 떨어지게 되면서 2.8포인트 밀려난 640.0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급 흐름도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870억 원 덜어내면서 오늘 장 마쳤고 기관이 4,437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 보여주면서 각각 244억 원과 141억 원 담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512계약 덜어냈고 기관은 451계약 담아내면서 오늘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구간 지수 흐름과 또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 지수가 모두 파랗게 질리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마감 동시효과 상황 때만 하더라도 잠깐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기관이 장 막판 매수 물량을 늘렸지만 그에 못지않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 시장이죠. 3,316계약으로 매도폭 대규모로 늘리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의 낙폭도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지수에 비해 하방 경직성이 조금 있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늘리면서 0.4%대 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또 어떤 변동성이 있었는지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업종의 상승폭이 장 막판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가량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기도 했었는데 장 막판에 0.48%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한 모습 눈에 띄었고요. 전기가스업과 운수 창고업도 0.6%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오늘 통신업이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보험업도 2%대로 낙폭 역시 늘려가는 모습이었고 증권업종과 철강 금속업, 비금속 광물업도 1%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의료 정밀업종이 양장에서 장 막판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의료 정밀업종이 0.99%가량으로 상승폭 소폭 반납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 제약업종도 오늘 0.3%대 소폭 강세에 그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두드러진 업종은 장 막판에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출판 매체업종과 운송 부품업종이 오늘 2%대 낙폭을 보였고 통신 장비업종, 디지털업종, 전기 전자업종과 정보기기업종은 1%대 하락폭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로 또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등락률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소부터 등락률 높았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유제약 종목이 오늘 15.31% 계속해서 상승폭 지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1,600원 상승한 12,0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성문전자 종목 8.23%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 지켜주면서 235원 상승한 3,0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DIC 종목입니다. DIC 종목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주가 5.37% 상승한 1,8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소 하락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흥국화재 종목이 8.47%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600원 빠진 6,4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일성건설 종목이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8.26% 밀려나면서 1,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삼영화학 종목입니다. 7.94%가량 하락세 보이며 110원 떨어진 1,275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형 포장 종목 역시 6.39%가량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82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았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드 종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가격 상승폭까지 치솟으면서 410원 상승한 1,78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팍스넥 종목이 12.65%가량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6,410원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화진 종목이 29.23% 급락세 기록했습니다. 12,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디 종목이 13%가량 하락세 기록하면서 340원 밀린 2,36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